네,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컨텐츠 마케팅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직무 교육을 맡게 된 선달의 한준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우선 좀 강의 앞에 이제 왜 여러분들한테 이런 좀 여러분들이 여기 오신 이유가 이런 채널이나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효과를 얻기를 목표로 하셨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지금 보니까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신 케이스들이 많아서 사실 막 요즘 애들이 막 SNS로 막 인스타그램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뭔 소린지 지금 잘 모르겠고 지금 홍보는 해야 하는데 아무튼 잘 아시는 분도 많겠지만 아닌 분들도 있으니까 아무튼 이제 전체적으로 근데 이제 SNS를 쓰고 있다 하더라도 이 SNS가 각각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이디어까지는 이제 개인 채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런 사업자 채널로 운영을 할 때 좀 이런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이해하고 그러고서 이제 실질적으로 아까 전에 이제 원래는 이제 제작하는 것들은 메인이 아니었는데 제작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요즘 굉장히 흥미로운 AI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몇 개 툴도 좀 알려드리고 미리 캔버스로 좀 이제 한번 편집해 보는 것도 해보고 하면서 내용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굉장히 좀 재밌게 제 자기소개부터 가볼게요. 이제 저는 이제 대학생 때부터 이제 그 대한민국 비공식 마케터라는 말을 입에다 달고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한국을 홍보하는 데 꿈이 있어가지고 이 이름으로 계속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군대에서 말년휴가 때 이제 그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이제 해외 홍보를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드림 프로그램이라고. 그 프로그램이 그 눈이 오잔 나라의 외국 애들을 한국에 불러가지고 이제 동계 스포츠를 체험시키고 우리나라의 동계 스포츠가 이렇게 뛰어나고 대단하다 이런 걸 홍보하는 행사였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말년휴가까지 있어서 참여하고 막 이랬는데 그때 그 당시에 지금은 결국 평창 동계올림픽을 했지만 그 두 번째 2차 시도 때 제가 이제 참여를 했었고 그때도 모두가 될 거라 했는데 그때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유치 실패를 보면서 그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런 평창 동계 올림픽 때 이제 3차는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됐어요. 이제 원래 보면 그때 제2기획이 PT를 했거든요. 제2기획이 PT인데 뭔가 완벽한 PT였다고 하는데 뭔가 그때 너무 상징점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그때 푸틴의 그런 로비와 그런 어떻게 보면 강렬한 지도력에 졌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가 그런 한국의 얼굴이 돼서 뭔가 이렇게 대한민국을 알리는 그런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3차는 김연아 씨하고 좀 유명하신 분들이 나와가지고 PT를 했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저는 이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거에 대한 꿈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때 하나의 영상을 보고 굉장히 큰 쇼크를 받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갈 건데 유튜브 역사상 가장 유명했던 영상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건 유튜브가 지금처럼 커지기 전에 떴던 영상이고요. 유튜브 전체 조회수에서 10위 안에 들었던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영상이라고 평가됐던 영상이에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 영상 혹시 봐보신 분 있나요? 굉장히 유명한 영상이죠. 이 아저씨가 이 아저씨 그냥 진짜 그냥 일반 아저씨거든요. 딱 보면 그냥 일반 아저씨잖아요. 근데 이 아저씨가 이 평범한 영상 하나 갖다가 전 세계 유튜브에서 탑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분을 한국에 있는 공중파에서까지 만나게 됩니다. 그냥 평범한 아저씨였던 이 아저씨가 이 영상 어떻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춤을 춘다는 하나 아이디어로 전 세계 비자카드 광고 모델이 됩니다. 자, 뭔가 아까 전에 막 대학교에서 막 공모전이나 막 이런 걸 하고 있다가 이 사람은 그냥 전 세계를 돌면서 춤을 춘다는 하나의 아이디어 갖다가 전 세계에다 이런 파급력 있는 효과를 만들어냈어요. 게다가 지금 이게 공중파가 한국 공중파뿐만 아닙니다. 전 세계 모든 공중파의 비자카드 광고 모델로 등장했어요, 이 아저씨가. 그러니까 유튜브에 이 춤을 추면서 세계 일주한다는 아이디어 하나로요. 그래서 저는 뭔가 평창올림픽처럼 뭔가 한국에 있는 컨텐츠로 세계에다 알리고 싶은데 뭔가 이걸 보면서 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제 뭔가 한국에서 막 이제 그냥 고만고만하게 공모전을 하고 영상을 만들기 아니라 뭔가 아이디어 갖다가 컨텐츠를 제작을 해서 파급력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죠.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여기 싸이월드 세대라고 하셨으니까 제가 싸이월드에서 살짝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싸이월드에서 제가 이제 뭐 베스트 투mem으로 본사 불려가가지고 사진 찍고 막 저런 걸도 올라오게 됐었고요.
막 이제 그 싸이월드에 있는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을 잘 활용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활용했던 게 싸이월드하고 네이트가 같은 건 아시죠? 근데 네이트를 굉장히 많이 활용했었어요. 네이트에 생각을 해서 그러면 대한민국의 컨텐츠를 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이렇게 홍보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홍보하면 정말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직접 세계 일주를 떠났습니다. 저게 지금 중앙에 있는 사람이요, 저입니다. 자, 참고로 저기는요 짐바브웨예요. 그 최고의 불량 국가 중 하나라 불리는 짐바브웨고요. 거기서 저랑 같이 공연하면서 돈 벌고 다니던 팀 멤버들입니다. 자, 실제로 그래서 가가지고 아리랑을 비트박스로 만들어가지고 공연을 하면서 다녔어요. 그래서 실제로 영상을 만들어요. 이게 지금 약 16년 전의 얘기입니다. 자, 참고로 제가 노래를 굉장히 못해서 앞부분에 살짝 괴로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부탁드리고 시작할게요. 감동입니다. 박수를 쳐주시다니. 자, 이제 이때쯤 이제 여기쯤 나오면 이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 영상을 보면서.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장작 1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번 좀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수술도 한 번 했어요. 그리고 약 3천만 원의 비용이 들어서 제가 공모전으로 열심히 벌었던 돈도 한 방에 다 때려박아서 한 방에 끝났습니다. 자, 그렇게 장작 1년에 걸쳐서 심지어 몸까지 망가져가면서 2회에 걸쳐가지고 그 진행한 프로젝트. 그래서 유튜브에서 결과는요, 조회수가 1000입니다. 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은, 자,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디어하고 어떤 프로젝트, 영상 콘텐츠 같은 경우는 비싸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공과 노력과 기획과 그런 진짜 피땀을 흘려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조회수가 1000이 나온다면 어떨까요? 너무 괴롭겠죠? 그런 사태는 막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 나와서 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자학 개그에 가까운 건데, 자, 이제 이 영상이 왜 망했을까요? 왜 이렇게 망했을까요? 괜찮습니다. 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강의 때마다 물어보거든요. 왜냐면 저도 알고 싶어서. 자, 그래서 굉장히 정말 잔인한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러니까 아까 외국분이 하신 거는 네,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하고 싶어 하는데 네, 그걸 혼자 진행하셔가지고 네, 공감이 조금 약하다. 떨어진다. 네, 공감과 참여도가 떨어진다. 왜 망한 것 같으세요? 네? 컨텐츠가 너무 비슷하다. 아류작 같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자, 또 어떤 거? 모르겠어요. 자, 괜찮아. 잔인한 말 강합니다. 자, 혹시 어떤 의견, 아무 의견을 주세요. 괜찮습니다. 네? 속도 느려서 템포가 너무 느리다. 아, 템포가 좀 느리다. 자, 어떤 거? 편집 기술이 더 좋았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편집을 할 줄을 몰라서 제가 영상을 제대로 배우게 된 계기기도 해요. 자,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너무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 되게 선하신 분들만 계신 것 같아요. 저 제일 처음에 그 다른 강의에서 딱 이제 질문을 던졌는데, 울산 콘텐츠 코리아 랩이었나? 거기서 던졌는데 딱 제일 처음 답을 했던 분이 재미없어요.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자, 그래가지고 이 영상이 망한 이유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데요, 전 여기서 이 영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봐야 합니다. 왜냐면 제 영상이 왜 망했는지를 보려면 제가 벤치마킹했던 아까 그 영상이 왜 성공했는지를 봐야 돼요. 그 매트 하딩이라는 사람이. 근데 이게 굉장히 특수합니다. 자, 매트 하딩은 원래 저 영상을 찍으려고 세계 일주를 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저 친구는 세계의 오지들을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가족들이 너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한테 영상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기왕 영상 편지를 보내는 거 재밌게 보내자 해서 춤을 추는 영상으로 해가지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한 개 계속 쌓았어요. 계속 쌓다가 그러다가 결국 맨 마지막에 편집본이 나옵니다. 그 지금까지 갔던 영상들 전체를 편집본을. 그렇게 하니까 빵 터졌어요. 그 영상이요. 자, 근데 저는 이 영상 한 개 갖다가 바로 한번 터뜨리려고 했었어요. 자, 유튜브는 구조가 네이버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영상 한 개 갖다가 바로 터뜨려서 확 올라와 주는 구조가 아예 아니에요. 누적형이에요. 어떤 키워드로 주제가 꾸준히 쌓였을 때 그 결과 그 중에서 호응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콘텐츠를 노출시켜준 형태입니다. 근데 전 네이트를 보고 했잖아요. 자,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익숙한 플랫폼이 있어요. 이렇게 저는 근데
그 꾸준히 컨텐츠를 쌓아가지고 그거 갖다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컨텐츠 갖다가 한 번에 바이럴이 돼서 쭉쭉 뻗어나는 걸 원했잖아요. 단타성이더라도. 이거는 비슷한 구조인 채널이 뭐가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쓰는 채널일 텐데 뭘까요? 네? 어디? 소치? 아, 쇼츠 아닙니다. 쇼츠 아니에요. 플랫폼. 예를 들면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플랫폼 뭐가 있을까요? 아니요, 틱톡 이런 거. 앱 뭘까요? 페이북 정답입니다. 자, 페이스북은 여러분들 다 쓰시니까 알겠지만 페이스북 공유 형태로 영상 하나가 굉장히 옆으로 퍼져나가는 파급력 효과를 가지고 있죠. 그 대신 다음번에 영상을 찾기가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영상 자체가 한꺼번에 쭉 뻗어나서 한 번에 바이럴 효과를 쭉 뻗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영상 자체가 나중에 검색돼서 찾아내는 형태가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나의 컨텐츠 갖다가 한 방에 바이럴을 내는 효과를 원했으면 저는 컨텐츠 플랫폼을 페이스북을 선택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것들을 할 때 지금 아까 전에 SNS를 다 어느 정도 아시고 사용은 하시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SNS 기획이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냥 SNS가 뭐 그냥 다 똑같은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SNS가 뭐 이제 당연히 컨텐츠의 특성은 굉장히 다른데요. 이게 뭐 글인 것도 있고 뭐 영상인 것도 있고 사진인 것도 있고 다 다른데요. 그 컨텐츠 얘네 플랫폼 알고리즘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제대로 모르고서 방향을 잘못 선택한 홍보를 진행하게 되면 저처럼 몇 천만 원을 들이고서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케팅이라는 단어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마케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케팅이 뭡니까? 수요를 창출하는 말들. 수요를 창출하는 거? 굉장히 나쁘지 않으면요? 자, 같은 거예요? 같은 의견이세요? 그러면 잠깐만. 어떤 걸 것 같아요? 마케팅이란? 눈을 피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저희 뒤에 분. 제가 눈을 피하지 마십시오. 저는 집요합니다. 네. 네? 홍보도 맞아요. 자, 마케팅 어떤 것 같아요? 네? 고객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거. 진짜 맞아요. 다 맞습니다. 자, 마케팅은 뭘까요? 자, 눈을 피하셔서도 어차피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냥 편하게 틀린 건 없어요.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한번 패스? 다음번에 돌아올까요? 자, 오케이. 다음번에 돌아올게요. 자, 마케팅은 뭘까요? 네. 호감을 이끄는 거. 맞아요. 말씀하셨어요. 네, 알리는 거.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전부 다 맞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마케팅이라는 거는 마켓 플러스 ing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없는 시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창출해내는 행위예요. 근데 이 마케팅의 영역이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보면 물건을 팔거나 수요를 창출하거나 아니면 그런 호감을 사거나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다 역할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마케팅에도 이제 홍보와 마케팅 그 광고의 영역이 다른데 홍보 같은 경우는 PR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는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 걸 알려서 사람들이 스스로 우리 기업을 찾게 만드는 거고 광고는 우리가 뭘 잘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리는 게 광고 쪽이죠. 그래서 마케팅의 영역은 굉장히 무궁무진한데 경국적인 목적은 그거라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의 물건들을 살 수 있게 아니면 우리의 원하는 목적을 공감해서 행동할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없던 시장을 만들어내는 행위라 생각하는데요. 이 마케팅이 지금 사실 되게 조금 이제 페이스북 때부터 살짝 좀 뭔가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다는 게 사람들의 생각에 너무 한쪽에 치우친 것 같아요. 이 마케팅에는 단기적 마케팅과 장기적 마케팅이라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장기적 마케팅은 브랜딩이라 불러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로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친숙하게 쓰고 있는 브랜드 있잖아요. 뭐 삼성이라든지 LG라든지 뭐 예를 들면 이제 LG 같은 경우 LG의 가전은 믿음직스럽다 이렇게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런 브랜드가 있고 근데 이제 뭔가 요즘의 젊은 사람들의 이제 그런 트렌드를 보면 좀 더 단기적 마케팅에 집중돼 있어요. 돈을 얼마 쓰면 얼마가 팔려야 한다.
그래서 어떤 그 컨셉도 계속 바뀌면서 판매에만 집중하는 마케팅들이 있습니다. 단기적 마케팅이죠. 근데 이런 단기적 마케팅과 그 장기적 마케팅이 같은 결을 가고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같은 결을 가지 않는 케이스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케터의 관점으로서는 장기적 마케팅, 브랜딩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럼 이 브랜딩이 어디서 시작했냐라고 할 때 많은 다양한 설이 있지만 이 브랜딩이라는 단어가 소에서 시작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에 어디서 시작했을까요? 소의 낙인에서 시작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제일 처음에는 브랜드는 소유권의 주장에 가까웠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똑같이 우리가 지금 농사를 짓고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지금 이 소가 우리가 막 1000마리씩 기르는데 이 소가 여불타리 넘어갔어요. 그러면 내 손지 저 집 손지 알 방법이 있을까요? 없었겠죠. 그냥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제 낙인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 소는 내 거라고 이제 낙인을 찍기 시작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의 차이점이 발생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저 왼쪽 집 소는 막 진짜 막 엄청 깨끗하게 관리해요. 막 진짜 막 축사도 깨끗하고 막 진짜 막 풀도 엄청 깨끗한 풀만 먹고 막 물도 항상 깨끗한 물 있고 애들 막 세척도 시켜주고 막 이러는데 오른쪽은 막 진짜 막 파리 모기 막 날아다니고 막 썩어 있고 막 썩은 물 먹고 막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가 옛날에 이제 그 산업혁명 전에는 만들면 항상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딸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만들면 다 팔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똑같이 1번 집과 2번 집이 지금 이제 똑같이 고기를 생산했다 쳐봐요. 여러분들은 제일 처음에 고기를 살 때 어디부터 달려가고 싶을까요? 1번 집이겠죠. 이게 실질적인 고기 퀄리티의 차이는 없을 수 있어요. 걔네들이 뭐 깨끗한 물 먹었나 더러운 물 먹었나 그거에 따라서 뭐 애들의 건강 컨디션이나 고기의 질이 달라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하지만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튼 뭐 그냥 사례로. 근데 이제 그렇게 차이가 있는지 모르는데 우선 보여지는 이미지, 깨끗하지 않고 막 이렇게 잘 관리되지 않은 이미지, 이것 때문에 2번 집을 이제 안 가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지만 어차피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번 집이 떨어지면 2번 집을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연결되냐, 왜 브랜드가 여기서 점점 커져 나가게 되냐면,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막 일본 만화 같은 데 보면 항상 이런 게 나옵니다. 전설의 명장이 만든 검을 지금 저 검을 소유하고 있다니 막 하면서 맨날 그래가지고 막 서로 싸우고 드디어 뭐 이제 중국 만화라면 뭐 의천도룡기에서 막 의천검을 얻었다 막 이러고 막 그런 것들 나오잖아요. 이제 그럼 어떤 소문난 명장이 만든 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다를까요? 노하우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 수공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실력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실력 차가 이제 거기에 그 자기가 어떤 사람이 만들었다는 인장을 찍게 됐고 이제 거기서 점점 브랜드라는 게 발생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만든 거는 항상 신뢰할 수 있는 품질을 가진 제품, 이 사람이 가진 제품은 정말 남들보다 더 잘 드는 막 이런 것처럼 여기서 이제 브랜드의 차이가 발생되게 돼요. 하지만 이 당시에는 뭐 이제 예를 들면 저희가 그냥 일반 소고기를 사 먹을 때도 소고기에 모구촌이 붙어 있으면 좀 더 신뢰가 가는 거와 비슷한 케이스인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말들은 이제 최초가 될 수 있는 영역, 그리고 최초로 인지될 수 있는 영역이 무엇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비자의 머릿속에다가 과연 우리가 지금 홍보하는 제품이 어떤 제품이냐, 예를 들면 그 엽전으로 홍보한 시장, 엽전으로 그 물건 파는 시장이 어디였죠? 통인시장. 통인시장. 자, 이제 다른 데서 이제 엽전한 됐을 때 지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통인시장이 먼저 떠오르겠죠. 저도 지금 제가 이제 카메라 촬영할 때 제가 이제 한국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제가 통인시장에 엽전을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카메라 조일 때 쓰는 그 동전을 아직 그 엽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가방에 하나 들어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딱 이미지가 박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하면 나중에 이제 다른 시장에서 그걸 도입하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야, 통인시장 따라했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컨셉이나 어떤 그 홍보의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를 최초로 고객의 머릿속에 인지시키는 게 브랜드를 강렬하게 인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에 전체적으로 이게 이 책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 처음을 인식시킬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떤 단어로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인지시킬 거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지루한 이제 원론 얘기 넘어와서 이제 자, 이제 굉장히 브랜드들이 많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자, 브랜드 하면 떠오르는데 어디 있죠? 브랜드 삼성, 현대, LG, 지금 3빅 나왔어. 자, 지금 더 나올 때까지 한참 있잖아요. SK, 롯데. 자, 너무 잔인하게도 대기업만 나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아무튼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도 다양한 브랜드가 나오잖아요. 근데 자, 이제 뉴욕에 가면 지금 전광판에 진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기업의 광고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진짜 광고 혼잡다가 전 세계에서 제일 심한 지역이에요. 근데 이 수많은 브랜드들 중에서 여러분들의 그리고 또 굉장히 그것들을 소비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리고 경쟁하는 수많은 브랜드 중에서 여러분들의 제품을 어떻게 알리고 홍보할 건가요? 맞아요. 간판이 원래 가장 중요한 홍보 수단이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게 그냥 너무 기본이 돼서 그렇지 예전에는 간판이 제일 중요한 홍보 수단이었어요. 그리고 전단지, 그리고 신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이런 왜 옛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홍보나 마케팅을 생각하면 막 SNS, 막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굉장히 틱톡도 나오고 뭐 계속 바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과 원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소비자를 타겟을 해서 홍보를 했는지 전통의 매체들이 형태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알고 있던 매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벼룩시장이나 막 이런 여러분들이 옛날에 인력을 구할 때는 벼룩시장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조금씩 매체의 형태만 바뀐 거지 여전히 똑같은 형태로 소비자들은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 홍보의 구조를 짜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신문지에서 이제 영상이었어요. 왜냐? 영상이 예전에 신문지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홍보 마케팅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근데 전국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이제 신문지에다가 자, 우리가 카스를 판다고 쳐볼게요. 자, 뭐 강원도의 청정수로 만든 메가의 시원한 맛, 카스, 젊은이의 취향을 노리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텍스트로 놓고 맥주 하나 뽕 따 있는 이미지 하나 붙여놓고서 홍보가 들어갔죠. 예전에 신문 광고에서 많이 보던 이미지죠. 자, 여러분 이거 보면서 시원하세요? 그냥 하잖아요. 근데 뭐 이거는 뭐 그래도 뭐 우리가 아는 이미지니까 먹어보면 뭐 그 문구에 공감은 가니까. 근데 이거에서 이제 되게 골 때리는 광고가 되는 건 이제 패션 광고 같은 건 진짜 골 때립니다. 자, 패션 광고 뭐 아방가르드한 룩에 자 뭔가 20대의 그런 고급스럽고 세련된 미를 저격하는 뭐 해가지고 뭐뭐하는 뭐 어떤 브랜드 막 이런 식으로 뭐 숲 막 이런 식으로 브랜드 딱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아방가르드하고 20대의 취향과 테이스트를 노린 이게 뭔 소리예요? 모르겠잖아.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매체들이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미지를 충분히 얘네는 그 패션은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그렇게 필요 없고 그냥 이미지만 보여주는 산업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발전했을까요? 신문에서 옆다리로 발전한 게 잡지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미지로 보여줘야기 때문에 잡지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러다가 우리는 지금 열심히 이미지 부여롭게 보여주고 아니면 지금 옆에다가 지금 우리 대동강 천연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파도가 팍 내려치면서 뻥 맥주 떠서 지금 그래서 이 맛이야 카스 이런 거 나오면 막 지금 영상으로 보면 바로 이미지가 막 엄청 시원해 보이고 맥주 엄청 먹고 싶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이 홍보를 보여준 이유가 옆에 브랜드보다 잘한다고 말하기 위해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해서 옆 브랜드는 지금 대동강 천연수로 만든 이런 브랜드 갑자기 하이트가 빵 이렇게 막 물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 당연히 하이트가 더 이미지가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영상 광고의 이미지로 왔습니다. 이제 이미지가 됐죠. 근데 이 영상 광고는 엄청 비쌌어요.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영상 광고 예전에 그 MBC 막 이런 그 TV에 보고서 막 이제 광고 같은 거 나오면 거기 대기업밖에 못 들었던 거 아시죠? 대기업 외에는 아예 다른 게 못 들어갔어요. 근데 지금은 보면 난장판이죠. 그 공중파 광고도. 왜 대기업의 광고들 그 당시에 영상 광고는 왜 비쌌을까요? 네? 우와, 근데 진짜 여기 그냥 일반 분들이 아니시구나. 왜냐면 제가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이제 스타트업 교육도 하고 막 기업 교육도 하고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답이 바로바로 이렇게 빨리빨리 나와서 끝나는 케이스. 뭐 간판 어우 정답. 박수 대단하십니다. 맞아요. 예전에는 매체가 많이 없었어요. 그 영상을 만들어도 매체가 많이 없었는데 매체가 뭐뭐 있었을까요? 세 개입니다. TV. 라디오는 영상이 아니잖아. TV. 영화관. 전광판. 와, 이렇게 빨리 이게 끝날 수 있는 거였군요. 원래 이런 거에서 적어도 한 5분 정도는 끌 수 있었는데 시간이 팍팍 가고 있어요. 자, 이 당시에는 이 영상과 광고 마케팅이라는 거에는 공급자와 수요자가 명백히 갈렸어요. 여러분들이 영상을 하고 싶다 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기업도 우리 영상 좀 하고 싶은 데서 들어갈 수가 없는 시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여러분들이 최초로 가볍게 찍은 영상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공급을 해서 공급자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역사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자,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진담인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대부분의 광고 대행사들에서 디지털 팀, 그러니까 SNS 바이럴 마케팅하는 팀들은 다 뭔가 사이드 프로젝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광고 대행사 내부에서도 TBC나 이런 공중파 쪽의 홍보가 메인이었지, 그 디지털 팀이라고 SNS 마케팅이라는 좀 굉장히 마이너한 영역으로 여겨졌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대가 완전 바뀌게 된 사례 중 하나가 이겁니다. 아직 웃는 분이 없는 거 보니까 이 영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자, 망했죠. 자전차와 원복동. 이 영화가 어떻게 망했죠? 압도적으로 망했습니다. 자, 압도적인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원탑으로 망했어요.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얘네가 그냥 망한 게 아니고요. 블록버스터로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극장에 개봉한 다음에 최단 기록을 남기고서 극장에서 내려간 영화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국에 있는 모든 극장을 다 개봉할 정도로 광고 채널비를 많이 들인 영화예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 그러면 옛날에 여러분들이 광고 타겟에 광고를 하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지금 TV 5개 광고 지금 했을 때 우리 20대 타겟한테 영상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채널 담당자라면. 우리 홍보 담당자는 이거 어떻게 홍보할 거예요? 드라마도 많고 뉴스도 많고 엄청 많은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옛날에는 굉장히 간단했어요. 여성들이 보는 뷰티 프로라든지 아니면 여성들이 많이 보는 이제 그런 멜로 드라마라든지 이런 데 앞부분에 매칭시켰어요. 영화관에서 홍보를 한다? 멜로 드라마예요. 이런 식으로 여성들이 더 타겟이 높은 드라마를 위주로. 근데 이 영화가 개봉하기 전까지는 어떤 영화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어요. 러브 코미디라고 했는데 살인자 나오고 막 그런 거 하면 이제 그거 보고서 갑자기 여성 화장품 같은 거 사고 싶지 않죠. 자, 그런 것처럼 예상이 안 됐어요. 근데 이런 데 이제 큰 비용을 들였는데 지금 보면 여기서 제일 봐야 할 거는 관객 수가 17만 명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수십억을 들여서 매체비를 썼는데 최소한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노출수, 여러분들의 광고가 보여줄 수 있는 최소수가 17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들면 영화 리뷰가 이제 그 조회수를 훨씬 더 웃도는 사례였습니다. 그 아까 전에 엄복동의 영화가 너무 입지전적으로 망해서요. 우리는 UBD라는 단어를 쓰기로 했어요. 자, 이게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UBD가 엄복동의 약자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27만 명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 영화관에서 전부 블록버스터로 개봉한 다음에 최소한으로 찍을 수 있는 수치인데 자, 그러면 34만 명이 영화를 봤다 할게요. 몇 UBD일까요? 2 UBD. 이런 식으로 계산한 겁니다. 340만 명이 봤다? 20 UBD. 아, 역시 여기 계신 분들 계산도 빨라요. 좋습니다. 자, 그것처럼 그러면 지금 저기 보면 20 UBD가 지금 그냥 일반 유튜브에서도 쉽게 나오는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메이저 채널, TV 채널 이런 걸 홍보가 중요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점차 바이럴 마케팅의 홍보가 굉장히 중요해진 사례입니다. 그리고 영상도 예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큰 돈을 들여야지 만들 수 있던 게 이제 혼자서 이렇게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SNS,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이라는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됐죠. 여러분들이 말했던 다양한 채널이죠. SNS 뭐 있죠?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유튜브, 티스토리,
자, 스레드. 오, 여기 신세대 분들도 계시는데요. 자, 스레드 또. 스레드 나오면 안 되는 게, 나와야 하는 게 하나 더 있죠. 스레드 경쟁사. 트위터, X. 오케이. 여기서 끝나나요? 아, 여기 지금 굉장히 홍보에 대한 아이디어는 좋으신데 SNS 채널 리스트가 조금 약하시네. 아, 한참 나와야 하는데. 자, 아무튼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도 이렇게 많은 채널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다 한 명이잖아요. 팀으로 하신 케이스도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모든 채널 마케팅 하면 좋겠죠. 뭐 유튜브도 하고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틱톡도 하고 뭐 블로그도 하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제한된 예산과 제한된 시간으로 이 모든 채널을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채널을 선택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전체를 다 할 수 없다고 한다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최고의 컨텐츠라는 게 등장합니다. 자, 이제 왜냐면요, 우리는 하나하나를 위해서 다 따로 만드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컨텐츠라면 어디 올려도 막 터지는 컨텐츠예요. 막 진짜 막 뭐 여기저기 다 모두가 좋아해. 그냥 무조건 최고의 컨텐츠라고 말하는 거. 여러분, 최고의 컨텐츠가 되려면 어떤 요소가 있어야 할까요? 유머로 써야 하고, 네? 독창성 있어야 하고, 재미, 실용성, 공감대 형성.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컨텐츠가 되기 위한 조건. 재밌어야 한다. 오, 또 진짜 맞아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케팅을 진행하려면 채널 특성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채널 운영할 때 목표가 굉장히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SNS를 대표하는 채널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SNS 대표, 여러분이 생각하는 SNS를 대표하는 채널들 중에서 최고의 채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페이스북? 페이스북 나오셨고, 자, 입찰할게요. 자, 어디, 자, 블로그 나왔어요. 자, 또 있습니까? 유튜브 나왔어요. 또 있으십니까?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좀 많이 들려요. 자, 또 있습니까? 다른 의견? 다시? 인스타그램이 지금 상태로 제일 많은데? 인스타그램 입찰 땅땅입니까? 자, 그럼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카카오톡 여기 없었는데 원래 이런 케이스 굉장히 주관식으로 하시는 분들 좋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나온 답이 틀리지만, 자, 여러분들은 모두 틀리셨습니다. 정답이 다 아니에요. 자, SNS에서 이제 유튜브가 지금 크니까 사람들이 뭐 유튜브가 최고니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채널은 특성별로 아까 전에 전단지 뿌리고 이런 거 얘기를 했잖아요. 소비자가 행동을 하는 양식에 따라서 이 채널들이 활용되는 역할이 달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붙여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광고에 있는 소비자 행동 양식 모델이에요. 에이사스라고. 그래서 소비자가 어떻게 광고를 보고서 그 제품을 구매하는 거에 노출되느냐는 건데, 자, 어텐션은 여러분들이 지나가다가 하루에 수많은 광고를 보잖아요. 여기 지금 앞에도 한 4개인가 광고 붙어 있던 거예요. 광고를 계속 보게 됩니다. 근데 광고를 보다가 인터레스트, 제가 지금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다이어트, 그 광고, 많은 광고 중에 다이어트 광고가 있어. 딱 일주일만 약을 먹으면 10kg가 빠진대.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는데 흥미가 생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흥미가 생겼잖아요. 일주일에 10kg 빠진다고 해가지고 혹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할 거예요? 네? 바로 구매? 일주일에 10kg가 빠진다는데 광고만 보고 구매하신다고요? 네? 리뷰를 보겠죠. 검색을 해보겠죠. 이게 실제로 그런지 검색을 해보겠죠. 자, 네이버를 검색을 해보겠죠. 자, 검색을 한 다음에 사람들이 진짜 리뷰를 봤는데 다 진짜 일주일만 10kg가 빠졌대. 자, 그럼 뭐 해야죠? 그럼 바로 이제 구매를 바로 해야죠. 자, 구매를 했는데, 자, 그러면 제가 서치했고 액션까지 나왔죠. 구매를 했는데 나도 10kg가 빠졌어. 자, 그럼 뭐 하실 거예요? 당장 소문 내야죠. 자,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부모님 당장 드세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야, 너 인생의 기회다. 지금 뭐 SNS에서 나 진짜 10kg 빠졌어요. 막 해가지고 비교 전후 사진 올리고 막 이렇게 하겠죠. 자, 그러면 그걸 보고서 다른 사람이 혹 보고 다시 어텐션 옵니다. 저거 보고서 진짜 10kg가 빠져? 관심을 가졌죠. 진짜 빠지나? 검색해 보겠죠. 이렇게 광고의 효과가 돌아가는 것들의 모델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적합한 채널들이 다 달라져요. 자, 여기서 유튜브만 물음표를 써놨습니다. 자, 왜 유튜브를 써? 여기 다 유튜브 보실 거예요. 자, 여기는 광고입니다. 유튜브는 지금 채널이 커지면서 TV 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TV의 역할을 대신해 가고 있는데 지금 TV에서 여러분들이 해가지고 뭐 지금 여기서 유튜브도 그런 제일 처음에 노출시켜주는 홍보 효과를 해. 하지만 거의 대부분 PPL이에요. 보면 이제 뭐 옛날에 방송에서도 막 해가지고 갑자기 막 엄청 싸우다가 갑자기 갑자기 김치 과자 먹고 있고 막 진짜 갑자기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갑자기 혼자 생뚱먹게 갑자기 피자 시켜 먹고 있고 족발 가게 가고 막 이런 것들 많이 보고 있죠. PPL. 유튜브는 지금 TV 채널과 되게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이건 PPL은 우리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 어떤 메시지로 갈지를 우리가 컨트롤 못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 홍보들이 아니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메시지로 원하는 홍보라는 광고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유튜브 광고 보면 제일 처음 하는 행동이 뭐죠? 스킵이죠. 자, 여러분들 한 달 내에 유튜브 광고 보신 거 기억나는 거 있나요? 조용하죠. 자, 이게 바로 유튜브 광고의 힘입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튜브는 제일 처음에 그 어텐션과 인터레스트는 아까 전에 그 전통적인 역할, 전단지 역할이에요. 소비자한테 광고를 노출시켜주는 전단지 역할인데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PPL로 어느 정도 대체를 하긴 하지만 정통적인 역할은 아니에요. 하지만 인스타그램으로 가볼게요. 여기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 많이는 없으시네요. 자,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일주일 내에 보신 광고 기억나는 거 있어요? 일주일 내에 본 광고 기억나는 게 없다고요? 특수 케이스인데. 원래는 인스타그램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클릭했던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세밀하게 광고를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관심 있을 만한 걸.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스타그램에서는 광고를 클릭해서 전환으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페이스북 예전에 그런 제품 광고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전단지를 뿌려주는 역할, 홍보와 흥미를 끌어주는 역할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제일 강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서치가 들어가면 달라져요. 사람들은 무조건 검색 단계를 거쳐서 물건을 구매하게 됩니다. 검색 단계를 거칠 때는 무조건 한국인은 네이버예요. 네이버를 무조건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유튜브예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했을 때 실제로 비주얼적인 게 중요하거나 좀 더 고급적, 좀 더 가격대가 높거나 이랬을 때는 유튜브를 통해서 리뷰까지 세세하게 살펴보고 지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사진 위주의 서치로 해가지고 좀 더 비주얼적인 게 중시될 때 사람들의 핏이나 이런 거를 보고 싶었을 때 찾게 되죠. 그렇게 검색해보고 괜찮게 했을 때 이제 구매 행동이 들어가는데 네이버하고 인스타하고 페이스북이 있네? 쟤네는 구매 플랫폼이 아닌데 왜 쟤네가 붙어 있어? 이제 뭐 유튜브는 쇼핑 들어간다고 하지만 쟤는 구매 플랫폼이 아닌데 왜 여기 붙어 있어? 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요거는 요겁니다. 저 세 개 플랫폼은요, 서치단을 제거하고 바로 구매로 이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검색이 없이 광고 홍보만 보고 바로 구매로 이는 플랫폼들의 대표예요.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인터넷 광고 보다가 갑자기 검색도 안 하고 바로 구매하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죠. 자, 이런 광고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광고를 돌렸을 때 이런 채널을 통해서 광고를 돌려서 구매 행동을 이었다. 그러면 이 제품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왜냐면 검색으로 가게 되면 검색은 뭐 최저가도 많이 나올 수 있고 더 좋은 제품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상관없이 바로 구매로 이끌게 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정답입니다. 진짜 여기 대단하네요. 박수. 와, 이게 이렇게 빨리 안 나오는데. 정답입니다. 저가녀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소비자들은 5만 원 이상이 되는 가격의 제품에는 일반적으로 한 번 더 검색을 거쳐서 좀 더 비교를 하고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돼요. 그게 뭐 소비자의 형편이 나아지면 좀 더 높아질 수는 있겠죠. 근데 보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광고 본 제품들은 거의 대부분이 비싸면 59,900원입니다. 거의 39,900원, 29,900원 이 정도 가격대가 돼 있어요. 그 이유는 소비자들이 검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제품이 있는데 검색을 하지 않고 바로 구매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제품이 만약에 그런 형태의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최저가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홍보에 좀 더 투자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액션으로 간다면 쉐어 단계에선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블로그가 아무래도 좀 더 효율을 가진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채널의 마케팅 전략을 세웠을 때 여러분들의 제품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여기 그 채널들을 채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홍보를 열심히 어텐션 인터레스트를 채워봤자 자, 여러분들이 일주일만 먹으면 10kg가 빠지는 다이어트 약이라고 할게요.
근데 그 다이어트 약을 엄청나게 홍보해가지고 사람들이 노출은 많이 됐어. 근데 검색해보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여러분들 구매할 것 같아요? 절대 구매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품을 전략을 짤 때 이 사람들의 소비 행동 패턴에 따라서 미리 전략을 짠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채널 마케팅을 진행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품이나 홍보할 거리들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쪽에 집중해서 채널을 먼저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에서 이 뒷부분을 넘어가면서 쉬는 시간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채널 마케팅 쪽으로 돌아와서 이제 채널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그 채널에서 어떤 채널을 진행할지 선택을 했다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 채널이 그 소비자한테 어떤 혜택을 줄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아무 채널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상인에 관련된 그 자료를 했더라도 상인에서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도움이 되는 자료가 없다고 한다면 소비자들은 절대 팔로우하거나 그쪽 컨텐츠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왜 봐야 하는지 이유를 줘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상인회에서 주기적으로 여기 지금 예를 들면 어떤 점포에서 할인 행사 같은 것이 일어난다고 칠게요. 근데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거기서 어떤 매장에서 지금 어떤 특별한 행사를 하는데 이런 행사 정보 같은 것들을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뭐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고객한테 도움이 돼서 팔로우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해서 소비자들이 이 채널을 보면서 어떤 혜택을 얻어갈지에 대한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퍼포먼스라는 건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요. 제일 처음에 누가 볼까? 이걸 먼저 생각했는데 제일 처음 누가 볼지, 그러니까 어떤 타겟을 상대로 홍보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전달할지, 그리고 어떻게 전달할지, 그리고 그 어떻게 전달할지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면 이거를 어떻게 퍼포먼스를 개선할 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볼까는 우선 타겟팅입니다. 누가 볼 컨텐츠를 제작할 거냐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소리나 메시지를 더 많이 알리고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타겟팅,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만들었을 때 20대가 좋아하는 디자인이 있고 30대가 좋아하는 디자인이 있고 40대가 좋아하는 디자인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타겟팅, 남성이 좋아하는 디자인이 다를 수 있고 여성이 좋아하는 디자인, 주제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것들이 주로 어떤 소비자를 먼저 타겟팅으로 해가지고 키워나갈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전달할지, 그 컨텐츠 전략으로 어떠한 컨텐츠로 소비자의 마음을 잡을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전달할까? 그래서 타겟팅 광고 전략.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소비자를 후킹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아까 전에 그 부산시 교육청 봤잖아요. 부산시 교육청은 모르지만 처음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계기는 됐었죠. 그래서 어떻게 소비자가 제일 처음에 우리 채널과 우리 컨텐츠에 유입이 되게 될 건지에 대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떤 성과를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를 하고 이렇게 기획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을 때 결과가 나오는 게 있고 안 나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과가 나온 것들을 분석하면서 결과가 잘 나온 것들 우리는 그 결과를 분석하면서 가설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게 컨텐츠가 더 괜찮게 잘 먹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냐면 이제 채널들마다 그 분석 툴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는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광고를 집행한다고 할게요. 근데 40대 남성들이 계속 팔로워가 된다고 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콘텐츠예요. 왜냐면 우리는 지금 20대 여성을 위한 제품을 파는데 40대 남성들만 늘어나면 이 제품은 안 팔리잖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채널들이 점점 그런 사람들만 댓글 달게 되면 20대 여성들은 더 도망가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서로 타겟층이 어떻게 정확하게 우리 원하는지 메시지를 보는 거는 실제로 그 컨텐츠에 노출된 인구 통계학적이나 이런 채널 특성을 그 데이터를 보면서 나만의 가설을 가지는 겁니다. 내가 이런 컨텐츠, 이런 성향을 띠는 것들을 했더니 이런 디자인을 했더니 20대가 더 많이 보더라. 이런 디자인을 했더니 40대가 더 많이 보더라. 이런 디자인 때 여자가 더 많이 보더라. 이런 디자인 때 남자가 더 많이 보더라. 이런 것처럼 각자의 가설로 이런 디자인을 했더니 그런 좀 더 홍보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구매를 하더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가설을 세우고 그거를 계속 개선하면서 이제 얘기를 할 거니까 좀 더 제작 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식으로 컨셉을 잡고 운영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what to say와 how to say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할지와 어떻게 말할지입니다. 그래서 what to say는 컨텐츠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가진 컨텐츠를 만들 건지예요.
그리고 how to say는 컨텐츠 디자인입니다. 아니면 컨텐츠의 성향, 그 양식일 수 있어요. 뭐 글이 될 수도 있고 그림이 될 수 있고 이런 양식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다양한 채널들이 있는데 사실 컨텐츠 문법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여러분들이나 전 더 중요한 게 how to say보다는 what to say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컨텐츠나 채널을 운영하게 될 건데 그걸 했을 때 정확히 무슨 말을 하고 싶고 여기서 어떤 목표를 얻고 싶은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사례는 도시 마케팅 사례예요. 그래서 도시 마케팅 사례인데 삼척시라는 도시를 마케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삼척시의 문제점은 이제 컨텐츠가 이제 장호항이 떴어요. 장호항이 엄청 떠가지고 유명해졌는데 이 장호항 자체가 이게 공중파에 떠가지고 유명했지만 사람들이 삼척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한국의 나폴리에서 유명했는데 삼척인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거기만 들렸다가 바로 다른 동네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삼척은 관광지를 많이 만들어놨는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왔던 얘기가 이제 저한테 찾아와서 장호항뿐만 아니라 삼척이 다양한 관광지를 만들어놨는데 이 관광지를 홍보해줘가 온 겁니다. 로고만 봐도 느껴지잖아요. 굉장히 올드한 느낌이고 서울에서 3시간 반이나 걸립니다. 자, 근데 이제 삼척 같은 경우는 이제 에이서스 중에서 네이버 이미 자료가 꽤 많았어요. 왜냐면 장호항이 많이 걸려 있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검색을 했을 때 삼척에 오는 레퍼런스 데이터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린 전단지만 뿌리면 되겠죠. 그래서 페이스북 마케팅 쪽으로 진행을 했고 제일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울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맛있는 짜장면집이 있다고 하면 갈 거예요? 컨텐츠 클릭할 거예요? 안 하실 거죠. 삼척이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2년 정도 마케팅을 했는데요. 2년 정도 마케팅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너 거기 속초인가 마케팅하기가 제일 스트레스였어요. 삼척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이게 진짜 삼척이라는 동네 자체가 너무 안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제 삼척이라는 이름으로 키워드도 안 잡히는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삼척으로 하면 사람들이 절대 클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미 그 당시에 이제 솔비치가 막 지어졌었거든요. 솔비치 삼척이 막 지어졌었는데 솔비치 삼척이 산토리니 컨셉으로 지어졌어요. 그럼 이 우리의 컨텐츠에서 이미 한국의 나폴리 장호항이 있고 솔비치 한국의 한국의 산토리니 솔비치가 있습니다. 그럼 이미 유럽 키워드가 2개나 붙어 있는데 사람들이 검색할 때 한국의 산토리니와 한국의 나폴리가 있는 나머지 이상한 뭐 어떤 구가 써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검색할 때 같은 키워드를 좀 더 쉽게 쓸 수 있는 노이즈할 수 있는 키워드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게 삼척시의 모든 관광지에 이제 나눴던 전단지인데 여기서 이렇게 삼척에 있는 명소들을 세계에 있는 명소로 빗대가지고 컨텐츠를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삼척 이유라는 이름으로 컨텐츠를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중의어예요. 그래서 삼척 이유가 삼척에 있는 명소들 유럽과 세계에 있는 명소를 비유해서 홍보를 하고 그래서 삼척 유럽 연합 그리고 아무튼 지방이잖아요. 지방이니까 삼척 이유 이렇게 하면 사투리 그리고 삼척에 와야 할 이유 이렇게 3가지 중의적 의미예요. 그리고 삼척 이유 이렇게 했을 때 맨 마지막에 하트를 부리잖아요. 하트를 붙이면요 삼척이 유 럽이 됩니다. 중의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름을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했어요. 저작권 사이트에서 갖고 온 것도 비슷하게 찍어놨습니다. 여기 봤을 때는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정도일 거예요. 자, 2번째 갈게요. 똑같아 보이죠? 3번째 가봅니다. 이때쯤 되면 어라? 뭐야 진짜 똑같은 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자, 그럼 이제 특징을 찾아내 응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삼척에서 이제 그 봉황산이라는 뒷산이에요. 삼척 아까 말했던 뒷산에 벚꽃 좀 피는데 그냥 홍보 좀 해줄래? 이렇게 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저희는 세계에 있는 명소들로 삼척을 홍보하는 곳이잖아요. 여기는 뭘로 어떤 포인트로 어디로 홍보를 했을까요? 네? 일본의 사쿠라 아닙니다. 삼척의 스타일 보면 이게 아까 댓글이 달린 노이즈 마케팅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포인트에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살짝 어거지긴 한데 그 포인트를 잡고 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에이씨 이렇게 댓글이 거의 대부분이래요. 뭐야 너무 억지 아니야? 근데 가고 싶다. 너무 어이없는데 크크크크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댓글이 달립니다. 근데 너무 예쁜데 가자 이런 식이 되는데 이 컨텐츠를 보면요. 여기는 지금 산이
1년에 한 번 벚꽃 색깔이 바뀌잖아요. 이렇게까지 한 70%가 산이 다 벚꽃을 덮이는 거예요. 색깔이 분홍색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바뀐다에 집중했습니다. 호주에 울룰루라는 곳이 있어요. 울룰루. 세상의 끝에서 사랑을 외치다라는 곳에 나왔던 돌산이 있는데 여기가 거기서 나왔던 내용 중 중요한 게 하루에 5번 빛의 위치에 따라서 색깔이 바뀐다는 포인트로 나오게 됩니다. 거긴 돌산이지만 그래서 삼척의 호주의 울룰루 왜 글씨 왜 이래? 호주의 울룰루 이게 제 컴퓨터가 아니라서 호주의 울룰루가 삼척에 있다라고 홍보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갑니다. 자 이건 또 안 깨웠네. 호주의 엘릭스 남자들 자 세상에 울룰루라는 돌산이 있다. 자 이 돌산은 시간과 구름 동대한 색채 변화인데 특정 기간에 그 삼척에도 울룰루 같이 특정 시간에만 변신한 장소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한다. 삼척이로 보면 봉황산이다. 이 봉황산에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 평상시에 봤을 때는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산이라는 걸 제가 역타산과 특별히 다겼다. 난이도가 딱 동네 뒷산이다. 그냥 스프레이 요견이 평면산이 봉황산인데 약 4월이 되면 약 2주간 대변신을 한다. 이 다음에 5페이지 정도면 이제 바로 진심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옥문산이 핑크색으로 물들어 버린 겁니다. 참고로 저기 빵꾸 뚫린 부분 색깔 바꿨어요. 자, 그래서 벚꽃산, 바다산 그래서 그 벚꽃 명소가 있지만 벚꽃과 등산, 바다를 한꺼번에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봉황산밖에 없다. 그래서 파란 하늘과 벚꽃의 조화가 심금을 울리고 노후에는 벚꽃의 진한 색채감이 감동을 가져다주며 밤에는 조명, 바다, 벚꽃이 피어서 숨이 멎는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한사적인 등산로는 1년에 2주밖에 못 보니까 얼떨결에 커플이 된 자가 많다라는 카드라 통신까지 한 번씩 넣어주고 망설시경이 없다. 그 시간에 빨리 삼척을 가자. 그래서 꽃길만 걷자. 삼척에 와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컨텐츠가. 사진 같은 것들은 제가 저 한 달에 3일만 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즌에 모든 타이밍에 제가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있는 이미지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좀 이따가 미리 캔버스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 다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이미지가 없습니다. 이미지 저작권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미지 저작권 사이트에서 가져오는 거고요. 하나는 뭐 이제 인공지능이 지금 뜨고 있는 거는 그런 이미지를 직접 제작을 해버리는 케이스인 거죠. 저작권이 없는 이미지를.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아닌 이상 그 사람들이 쓰는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써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아무래도 표현할 수 있는 거에 한계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가지고 컨텐츠를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자 그리고 다음은 삼척의 장미공원입니다. 자 장미공원인데 여러분 장미공원은 제가 이제 세계에 있는 명소 어디로 표현했을까요? 여러분이랑 반드시 나올 것 같아. 베르사유의 장미. 장미하면 베르사유의 장미가 바로 떠오르죠. 하지만 베르사유의 정원은 굉장히 유명하지만 장미가 없어요 원래는. 자, 하지만 베르사유의 장미로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홍보를 하니까 엄청난 홍보가 오는 거죠. 자, 그래서 프랑스의 자랑 베르사유 정원이 삼척에 있다. 제목은 다 깨지네요. 자, 그래서 프랑스의 대표 관광지에 세계 안에 들어가지 않은 배가 아프다는 베르사유 정원. 2가지 관광 포인트가 알려져 있는데 하나는 거울의 방 그리고 베르사유 정원. 그래서 우리 하나의 제목을 알려있는데 바로 베르사유 정미. 그게 바로 삼척에 있다. 그래서 일부러 좀 더 생동감 올려서 좀 더 색깔을 화사하게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정원이 실제로 되게 저렇게 좀 유럽 스타일의 정원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사진을 최대한 그쪽에 맞게 찍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유럽 느낌이 나게 찍어놓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게 진짜 좀 아쉬운 게 옆에 트랙이 있어요. 트랙. 저 자전거 트랙 보이시죠? 저게 있어가지고 뭐래도 이미지가 좀 안 나와요. 그래서 근데 삼척은 이 전까지 어떻게 홍보를 했냐면요. 그 천만송이 장이라고 해서 장미가 제일 많다는 것만 홍보를 했어요. 근데 삼척이 3시간 반이 걸리는데 서울에서 장미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에버랜드까지 삼척까지 갈까요? 안 가죠. 그러면 정확하게 이 사람들한테 관심이 가는 포인트를 줘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만송이 장미.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큰 장미 축제. 그래서 밤에도 예쁘고 이번 주니까 꽃 같은 삼척을 사실 지금은 이제 흔한데 삼척에 기줄다리기하고 그 문화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하는 줄다리기 단체 가면 최대 인원이 붙는 줄다리기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그냥 사진을 찍어가지고 홍보하던 것들을 이제 지금은 너무 흔하지만 드론으로 찍어가지고 컨텐츠를 홍보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VR 컨텐츠까지 써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이 삼척에 있는 관광지들이 굉장히 큰 반응을 얻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제일 처음에 만들었던 그 맵이에요. 제일 처음에 삼척에 제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홍보를 진행하기 전에 이렇게 제일 처음에 잡고 이거에 맞춰서 2년 동안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컨텐츠 진행할 때 지금 이제 컨텐츠나 뭐 아무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한 방에 풀지 않는 거예요. 한 방에 다 풀게 되면 장기적으로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하면서 굉장히 슬로우하게 일주일에 한 가지 주제로만 해가지고 컨텐츠를 운영을 했어요.